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시제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큰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법을 적용할 때 그죠? 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회화 같은 것들에서는 사실 시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시제 부분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파트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그런 영어만의 시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제를 배울 땐 아이 뭐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시제 파트는 특히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과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 교과서 문법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제 부분에서 얘들아 일단 크게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진행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완료 계열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현재, 과거, 미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진행형 그리고 완료 계열을 배워볼게요. 알겠죠? 큰 맥락 알겠죠? 자, 현재부터 가보죠. 현재. 당연히 현재의 사실. 현재의 사실은 당연히 현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에서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불변의 진리. 네. 이것도 현재로 쓰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뭐야?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해는 서쪽에서 뜨겠죠. 이런 게 불변의 진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형광펜 그어져 있죠? 중요하겠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것도 현재다. 자, 이 네 가지. 현재 일어나는 사실, 현재에 계속 반복되는 습관, 불변의 진리.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고 동쪽에서 뜬다. 선생님 말 잘못할 뻔했어요. 네 번째,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 접속사는 자체적으로 미래를 포함하고 있어요. 미래를 포함하고 있어서 미래 시제 위를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씩 요 퀴즈 1, 2, 3, 4, 5번이 여기 있는 이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고쳐 보세요. 한번 잠깐 시간을 줄까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어. 한 번 그랬다는 거야? 보통 그렇게 먹는다는 거지. 항상 칼같이 그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습관 됩니까? 그러니까 2번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맞게 썼죠? 괜찮네요. 5. 갈릴레이가 얘기하기를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죠? 이게 뭐야?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는 뭘 써야 돼요? 현재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거를 썼다라고 해서 과거를 시제일치로 맞춰준 건데 과거를 쓰면 안 되죠. 현재를 쓴다라고 해서 revolve 이렇게 쓰면 틀린다.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 뭘 써야 돼? 반드시 뒤에 s를 붙여줘야지. s를. revolves. 그죠? 그래서 아쉽게도 틀렸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 모두가 터치, 감동을 받을 거야. 지금 보니까 뭐뭐 할 때 이게 뭐야? 바로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시간의 부사절. 그래서 4번이죠. 요건 좀 중요하니까 3번과 4번. 이게 뭐라고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현재를 써준다. 현재. 그러니까 봐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금 will을 썼죠.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니까. 현재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will이 아니라 현재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sings를 써야 되겠죠. 이해되죠? 자,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when을 썼는데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다 틀린 건가요? 다 will을 쓰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부사절 아니잖아. 부사절일 때만 현재로 미래를 대신해서 쓴다고. will을 쓰지 않고 현재로 미래를 대신해서 쓴다니까. 이건 뭐야? 주절이잖아, 주절. 주절에서는 will 써야죠. 미래인데. 얘가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미래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will 대신에 현재로 미래를 표현하는 거야. 그죠? 왜? 그런데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미래를 쓸 때 will을 쓰지 않고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느냐? 자, 여기 있잖아요. 시간과 조건 부사 접속사 안에 자체적으로 미래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 모두가 감동을 받을 거야 라고 했다는 말에서 그녀가 노래를 아직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 할 때라는 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미래예요. when 안에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4번도 볼까요? 만약 너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이곳에 머무를게 할 때 만약이라고 하는 게 아까 봤던 조건이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너가 나를 필요로 하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 얘기해. 나 여기 안 가고 있을게.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will이 들어가 있다고. if 안에 will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will을 또 써요. 그러면 will이 중복된다고. 틀렸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해됐죠? 그럴 때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will을 쓰지 않고 현재로 쓴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죠. 자, as soon as가 기억하자. 뭐뭐 하자마자예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너가 그것을 허락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떠날 거야. 시작할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인데 will을 쓴 거 보이죠? 그죠? 틀렸다. 그래서 아쉽게도 틀렸다. 기억하세요. 자, 현재는 이게 답니다. 다시 한번. 현재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습관.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이런 거. 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전부 다 현재로 쓴다. 특히 요 4번.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를 기억하시고 부사절에만 will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절에는 will을 쓴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눈에 띄게 주절에 전부 뭐가 있어요? will이 이렇게 있어. 이거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괜찮죠? 자, 살짝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난이도를 좀 더 올립니다. 자, when을 우리가 정리할 때 아까 when이 뭐였어요? 시간 조건의 부사 접속사. 그죠? 요거였죠, 요거. 뭐뭐 할 때 시간 조건의 부사 접속사. 기억나죠? 부사절을 끌 때. 그때 해석은 뭐였어? 뭐뭐 할 때였잖아. 그치? 요거 용어예요, 요거 용어. 아까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부사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될 때. 어떻게 했어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will을 쓰지 않는다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괜찮죠? 우리 다 배운 내용이잖아, 방금까지. 그런데 얘들아, 이게 중요해. when이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뭘로 배웠어요? 언제로 배웠잖아. 언제 올 거야? 그는 언제 왔어? 할 때 그 언제로 사용될 때 when을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의문문을 끌어내죠. 이 의문사로 끌 때의 when은 현재가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과거나 미래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어렵나요? 자, 예를 들면 되게 쉬울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물음표가 있죠? 의문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언제야, 언제. 언제 너는 그것을 끝냈니? 과거. 그죠? 과거로만 쓰였죠. 과거.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너는 언제 그것을 끝낼 거니? 미래잖아. 근데 현재로 쓸 수 있는지 볼까요? 너는 언제 끝내고 있니? 뭔 소리야 이게? 그죠? 언제라고 when을 쓸 땐 우리가 이것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라고 쓰면서 무조건 시제가 뭐랑 뭐? 과거로 쓰이거나 미래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언제라고 쓰일 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딱 봐도 부사절 보이죠? 부사절. 부사절을 끌고 있잖아. 부사절. 그때 when은 뭐예요? when의 종류를 우리가 부사 접속사라고 하고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자, 뭐뭐 할 때가 뭡니까? 시간 조건의 부사 접속사.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고 현재로 미래를 나타낸다. 요거 포인트. 각각 포인트 알겠어요? when이 뭐뭐 할 때로 쓰일 때는 will을 쓰지 않고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는 게 첫 번째. 그런데 when이 언제로 쓰일 때는 의문사 when인데 무조건 과거나 미래로밖에 쓰지 않는다. 자, 각각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when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부사 접속사와 의문사. 각각의 종류에 따라 해석도 다르지만 시제도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알겠죠? 꽤 어렵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해서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현재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요 언제의 when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했잖아. 과거나 미래로만 쓰인다. 그 과거 when에 과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과거 한번 해볼까요? 과거. 과거는 당연히 과거에 일어난 사실 맞죠?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과거죠. 또는 뭐야? 역사적 사실도 전부 다 과거입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님 전부 다 과거겠죠? 네. 또 뭐가 있느냐? 또 뭐가 있느냐? 자, 요거는 과거는요. 요 과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거 표현. 네. 별표 4개 쳐놨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총 7가지거든요. last로 쓰일 때,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작년, 그죠? ago로 쓰일 때, in 과거년도, 그죠? at that time이 그때, 이 두 개가 뜻이 같아요. 둘 다 그때죠, 그때. 그래서 4번, 5번. 그 다음에 just now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그죠? when, 아까 뭐라고 했죠? 언제라고 쓰일 때는 미래라, 언제라고 쓰일 때는 미래로 쓰이거나 아니면 과거로밖에 쓰이지 않는다. 근데 when이 뭐뭐 할 때로 쓰일 때는 will 대신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7가지입니다. 괜찮죠? last, ago, in 과거년도, at the time, then, just now, when. 자,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이 7가지가 핵심이에요. 7가지가 핵심이다. 그는 대구에서 작년에, 이거 보세요. ago를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썼어요? lived. 얘는 보세요. just now를 썼네요. 그러니까 met. 괜찮죠? 자, 그 중에서 then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then이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then이 지금 보는 그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 그때는 우리가 볼 때 뭐였어요? 그때라고 쓸 때 무조건 과거로 썼어요. 그죠? 근데 요 그리고 나서로 쓸 때는 시제를 굳이 과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라고만 쓸 때만 then을 과거로 쓴다. 자, when. 뭐라고요? when이 바로 의문사라 그랬죠. 의문사 when. 해석이 어떻게 했어요? 언제라고 그랬죠. 언제. 언제라고 when이 해석될 때. when을 가지고 지금처럼 물어보거나 답할 때는 뭐에 시제가 과거나 미래로만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쓸 수 없어요.
자, 기억하자. 지금은 과거기 때문에 과거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그 빌딩은 언제 지어질 거니? 완성될 거니? 미래 썼죠, 미래. when을 써서. 얘는 뭘까요? 이번엔 과거 썼네요. 그 빌딩은 언제 완성되었니? 괜찮죠? 자, when이 언제라고 쓸 때는 미래랑 과거밖에 쓸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과거 하고 있으니까 7가지 중에서 when에 과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과거 표현. 이제 미래 표현 갑니다. 미래 표현. 자, 미래는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will이죠. will. 동사원형 were로 쓰는 거 알죠? will을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우는데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죠? will을 be going to로. 이것도 미래 표현이죠. 3번째가 미래에선 좀 까다로운데 비동사 ing를 쓸 수 있어요. 비동사 ing는 보통 우리는 뭐로 배웠어요? 진행형으로 배웠죠.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런데 미래 표현이 있다니까. 뭐뭐 할 것이다의 will처럼 쓸 수 있어요. 자, 기억하자. 미래의 3가지 표현. 첫 번째 will, 두 번째 be going to, 세 번째는 비동사 ing. 괜찮죠? 요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예문을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뭘 썼어요? will을 썼죠. will buy. 이 핸드폰을 곧 살 거야. 너무 좋은가 봐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will을 썼네요. 근데 이걸 똑같이 be going to를 쓴 거 보이죠? 그는 이 폰을 곧 구입할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 이걸 뭘 썼어요? 비동사 ing를 썼어요. 그는 이 폰을 곧 구입하는 중이다. 말이 안 되잖아. 곧 구입할 것이다. will 3가지 표현 됩니까? 비동사 뒤에 ing가 진행형도 되지만 할 것이다도 된다고요. 기억하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3가지를 함부로 섞어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ill로 물어보면 will로 대답해야지 will로 물어봤다고 해서 의미가 같다고 해서 be going to로 대답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will로 물어보면 will로 대답하고 be going to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자, are going to를 썼죠. are going to. 너는 이 차를 살 거야? 미래 표현. 그러면 나 살 거야 라고 해서 미래 표현을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는 보세요. will로 물어봤죠. will. 그렇죠? 그럼 뭐로 대답한다고? will로 대답한다니까. 이렇게. 이게 미래 표현이에요. 미래 정말 간단하죠. 과거보다 훨씬 더 쉽죠. 그렇죠? 미래와 현재가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이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도요.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할 때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공부하시고 예전에 졸업했던 선배가 대학교에 가서 토익 이런 걸 봤는데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봤는데 뭐 880점을 맞았다고 했나? 그래서 자기 굉장히 기뻤다고. 그런데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다. 근데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영어를 아는 지가 좀 돼서 까먹어가지고 그 점수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반이 됩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까지 너희들이 영어가 고스란히 남아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현재, 과거, 미래를 끝냈으니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진행형을 배워볼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미래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비동사 ing. 그게 진행형의 의미가 있고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할 것이다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진행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봅니다.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 진행형도 있는데 고등과정까지 다루질 않아서 이 2가지만 해볼게요. 현재 진행형 할 때 진행형이 비동사 ing니까 이 비동사를 현재로 쓰고 am, is 쓰고 ing 쓰는 거야. 하는 중이다. 과거 진행형은 그럼 뭘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 was, were, 과거 쓰고 그죠? 비동사의 과거 형태 쓰고 ing. 얘는 현재 형태를 쓰고 ing. 그죠? 하는 중이었다. 하는 중이다. 차이 알겠죠? 자, 그녀는 와플을 만드는 중이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앞에 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왜? 비동사 계열이니까 비동사가 직접 나가면 되잖아요.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BING 뒤에 사이에 not 쓰면 되는 거죠. 원래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너무 쉽잖아요. 얘들아. 너무 쉽죠? 자, 요것만 좀 봅시다.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에 대해서 요것만 좀 배워볼게요. 요 별표 좀 치시고,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중등과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유와 인지의 동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소유, 내가 가지고 있어. 인지, 알고 있어. 이게 알고 있다의 인지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감정도 포함됩니다. 감정. 내 감정이 느껴지잖아. 그것도 인지예요. 자,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을 쓸 수 없어요. 왜? 왜 쓸 수 없느냐? 동사 안에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감정을 나타내는 like, love, hate. 보세요. 0.1초만 딱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돼요. 한번 좋아하면 며칠이건 몇 년이건 계속 좋아하게 되죠. 진행이 들어가 있잖아. 원하는 거, 알고 믿는 거. 자, o는 뭐냐면 소유하다입니다. 소유하다. have, 가지다라는 의미가 같죠. 두 개가. 그죠? 소유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이거 자체가 진행이에요. 그래서 진행형을 쓰면 틀립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자. 자, 그럼 밑에 요 동사들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OX를 한번 해보세요. 다 했나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I'm loving you. 감정 동사에다가 진행형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틀렸겠죠? I love you. 이게 맞는 거죠. 얘는 보세요. 아싸, have 틀렸네?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저녁을 가진다예요? 저녁을 먹고 있다잖아. 먹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가지다의 소유동사일 때만 진행형을 쓸 수 없다고. 얘는 소유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 봐.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가지다의 소유동사죠. 얘가 안 된다고. 구분해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완료 계열부터는 또 다음 파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